준서 씨하고 같이 할 주제 오늘은 광고 효과가 안 나왔을 때 좀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 좀 5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많은 대부분 광고주분들께서 광고가 안 나왔을 때 그냥 소재만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써서 효율이 안 나오는데 이게 우리 상품성이 문제이지 않을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먼저 바로 가기 전에 1차적으로 먼저 진단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저희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자료를 좀 예쁘게 좀 준비해왔는데, 이걸 통해서 좀 광고 한번 효과 안 나왔을 때 우리 이런 부분 좀 놓치고 있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목차로 좀 5가지 포인트에 맞게 좀 준비를 했는데, 우선 상세 페이지 점검, 그리고 키워드 및 광고 소재 적합성, 그리고 구매 여정 단순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과 측정 구조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예산 입찰 전략이라든가 경쟁 환경을 좀 분석하고 광고를 진행하는지 한번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상세 페이지나 이런 구매 여정 그리고 성과 예산 입찰 전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좀 진행하면 좋을지 네이버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눌 거여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상세 페이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나 요즘 많은 이커머스 업종에서들 판매율적으로도 가장 큰 플랫폼이 네이버하고 쿠팡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상세 페이지는 사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좀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망설였을 때 어떻게까지 구매까지 이끌어내는 흐름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만약에 진행하고 계실 때 이런 건 내용처럼 단순히 좀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구매를 설계하는 구조인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좀 상세 페이지 점검을 하면은 심리적 망설임을 줄이고 좀 결정 전환을 좀 이끌어내는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좀 예시로 오늘 한번 좀 검색을 하면서 어떤 상세 페이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전 상세 페이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게 가전제품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어컨? 에어컨으로 갈까요? 네. 이쪽이 좀 좋을 것 같네요.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 저희가 원래 파트너로 왔는데, 우선은 저는 상세 페이지를 진행할 때 이 순서가 어느 정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요? 네, 이게 위에 부분, 아래 부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진행될 때까지 그 구매 여정에 따라서 우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여기 처음 부분을 저희는 보통 이제 헤드 영역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 제품의 인지도라든가 좀 신뢰를 좀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하고, 리뷰 수상 이력이라든가 1위 타이틀, 언론 보도와 같은 좀 사회적 증거를 같이 제시를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좀 같이 다른 걸 좀 볼까요? 여기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좀 아닌 것 같고. 네. 아니면 보고 싶은 제품이 혹시 있으실까요, 준서님? 저는 이제 가전제품 중에는 최근에 세탁기 쪽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세탁기? 네, 집에 세탁기 고장 나가지고. 세탁기 쪽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가전제품 쪽 말고 네. 다른 쪽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구면은 진열장. 진열장으로 좀 가볼까요? 위스키 진열장에도 네. 이렇게. 맞아요. 이제 진열장을 좀 예시로 보여주면 같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 쪽을 좀 신뢰를 하고, 특히나 이런 특선물 이런 것들은 네이버 쪽에서
진행하는 업체들만 가능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좀 선정을 한 업체들만 가능해서 이런 이벤트를 먼저 작성하는 게 좋고,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아까 리뷰 수상 이력이라든가 1위 타이틀, 언론 보도 같은 사회적 증거가 필요하다 했었는데, 이런 회원수 10만 명, 위스키 뭐 땡땡 카페에서 이러한 연령이 있었다, 그리고 화제의 영상 랭킹 1등,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내용들이 이쪽에 거의 다 담겨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족 후기, 이러한 영역들이 있고, 이렇게 먼저 소비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좀 얻은 후에 이제 단순한 스펙날이 아니라 이제 이런 제품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감정을 좀 느끼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완벽한 술장, 혹시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아무리 검색해도 마음의 술장을 찾기 어려우셨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문제 제기, 우리의 제품들은 이러한 해결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디자인을 자랑하고, 이러한 DIY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공간 넓고 진열은 돋보이게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이런 강점들을 소개해줘요. 이런 강점들을 먼저 나열하고 나서 다른 추가적인 소구 포인트들, 세부적인. 네 맞아요, 이렇게 추천적으로 넣고 베스트 제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통 아래에는 다시 한 번 더 약간 혜택을 좀 강조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리뷰 이벤트를 작성하시면 이제 제품을 좀 할인 쿠폰을 드린다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제품을 드린다라든가 이런 혜택 순으로 이어져야지, 질문을 제기하고 그걸 해결책을 말해주고 거기에 우리 장점은 이런 것들이 더 있어, 이런 순서로 갔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도 퍼널적인 흐름이 맞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마지막 배송까지. 그리고 특히나 이게 꼭 상세 페이지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메타나 이러한 광고 소재에서 같은 경우는 CTA 버튼이라고 해서 막 더 알아보기, 지금 구매하기 이런 버튼을 광고해서 여러 번 배치하는 것도 은근히 효과적이에요. 좀 제품을 내리고 다른 광고를 봤었을 땐 더 알아보다가, 아니면 조금은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적인 제품이 있다면 지금 구매하기, 이런 좀 망설임을 좀 없앨 수 있고 바로 쉽게 구매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유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가 이제 구매 여정 단순화하고 기술적 좀 안정성. 이제 보통 이제 다들 구매 단가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할인이 갑자기 되어 있다가 안 되어 있다 이렇고, 아니면 광고를 직접 눌러서 들어갔는데 랜딩 페이지가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도 좀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경험을 좀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저는 이런, 잠시만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여론 측에서 좀 활동성 있게 구매 여정을 바로 적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저는 소재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재요. 소재하고 확장 소재. 한번 준서님이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고객의 여정 단계에서 맞지 않는 메시지는 이제 광고비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인식 전에 고객에서 직접적인 판매를 유도하기보다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영상으로서 이제 바라보거나 혹은 가이드, 이제 그 단계까지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그 단계를 밟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내가 왜 이 제품이 필요한가 라는 설득적인 내용을 이제 비교와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제품이 좋다, 아무리 좋아봤자 저에게 혹은 소비자에게 니즈가 없다면 사실상 그 사람한테는 판매 이유, 혹시 구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내가 필요가 없는데 굳이 사는 건 돈을 낭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고민 단계입니다. 이제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는 가격 혜택, 한정 수량, 후기, 보장 정책 같은 즉각적인 행동 촉발 요소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한정 수량이라든지 기간 한정 혜택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소비자의 마음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더 상대방을 오히려 안 달라게 하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성과가 부진 시에는 현재의 소재가 타겟의 구매 단계와 적합성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딱. 8% 쿠폰. 네 맞아요. 가격 혜택이라든가 한정 수량이라든가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아니면 멤버십은 10% 적립을 해준다. 이런 얘기처럼 요즘은 특히 멤버십 같은 경우는 네이버 쪽에서도 그런 멤버십 있잖아요. 많이 잡혀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76,800원 적립 이런 영역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런 따로 공장적인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이런 주문 제작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도 똑같이 주문 제작 가능, 심플 디자인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이즈에 되게 예민하신 고객들이 많고 자기의 집안에 맞는 크기를 좀 제작하고 싶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도 같이 담겨 있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준서님이 식품업종 이제 전문 마케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닭가슴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는데 닭가슴살에서도 사실 요즘은 다들 많이들 닭가슴살을 구매하고 여기에서 저는 사실 닭가슴살만큼 가격 경쟁이 좀 심한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할인하고. 맞아요. 다 할인하고 쿠폰 소비자 입장에서 뿌리고. 쿠폰 뿌리고 그래서 사실 이 식품업계 업종에서는 이 제목하고 뭐 촉촉한 닭가슴살 뭐 이런 실온 것들 보관. 이런 실온 보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품업종에서는 이런 할인적인 이벤트가 아니면 차라리 믿고 맡겨라 네. 1.3초마다 한 팩씩 판매 구매 리뷰수 72만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닭가슴살 이벤트 요즘 또 광고하시면서 이런 패키지 이벤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추석 맞아요. 같은 경우는 추석이라서 조금 더 이제 맞아요. 더 담아준다거나 다양한 종류를 같이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그리고 쟁겨놔라 맞아요. 이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이런 확장 소재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막고 구매 고민 단계에서도 지금은 너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두면은 너 이거 쟁겨둬서 계속 구매적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 가장 쌀 때야 라는 점을 오히려 이렇게 확장 소재나 문구 통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런 여기 이 업체 같은 경우 30팩 15 플러스 15를 여기 애초에 넣어두면서 조금 더 구매했을 때도 혹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고 사실 이렇게 한 팩으로 1190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전 이런 방법보다는 이 입장에선 광고주 입장에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많이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영역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한 팩을 묶어보면 각자 살 수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사실 가격이 좀 추가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당연히 1190원에서 50팩을 담았을 때 이 가격이 50 곱하기 50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제 닭가슴살을 또 드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이탈이 되는 확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이렇게 금액을 좀 작성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딱 30팩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한 달 동안 먹을 그쵸. 식량을 비축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저렇게 30팩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러한 쪽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서 좀 성과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트래킹 구조를 좀 잘 설계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터다 보니까 저희는 데이터로 보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 이런 것들이 잘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이용할 때도 전환수가 잘 잡히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면은 광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워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DB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예약하기라든가 문의하기라든가 아니면 그게 문의를 하거나 예약을 할 때 꼭 그 신청하기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그 바로 전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급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불완전하면은 잘못된 전략을 좀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메타나 구글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할 때는 픽셀이나 이벤트 설정이 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이렇지 않으면은 실제 전환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좀 뭐 어떤 결제 완료가 아닌 뭐 장바구니 담기를 했다면은 사실상 전환수가 막 50건 찍혀 있는데 실전환수가 막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지금 내 광고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광고주분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사실 GA4라든가 매체관리자 센터, 막 CRM 간 태그 매니저, 막 이렇게 데이터 보고 다차원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실무랑 이제 접합하게 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대행사 분들, 이제 저희 홍준서 마케터나 아니면 저 같은 이제 정태아 마케터 데이터를 좀 위주시 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영상 보시고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좀 문의를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전환 추적 문제가 애초에 잘 안 잡히게 되면은 저는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광고를 했다고 광고에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오가닉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보고 들어왔는지 어떤 소재를 보고 들어왔는지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저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 예산 입찰 전략과 경쟁 환경 분석인데, 사실 이게 광고만 한다고 성과가 다 나오면 사실 모든 분들이 광고를 진행하고 이런 거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사용할 때는 무조건 1등으로 올린다고 전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죠? 우선 검색 광고 1등 키워드가 물론은 저희만 사용하고 있는 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니까, 근데 단지 이런 키워드는 노출수가 많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오히려 좀 경쟁성이 아예 없는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우리만 사용하는 거면 다른 사람들도 사실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근데 이거를 물론 키워드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좀 단가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둘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좀 이제 같이 좀 예시를 확실하게 또 아예 닭가슴살로 진행한 김에 닭가슴살로 같이 돌면, 이제 제목하고 이제 광고 영역이 이렇게 바로 세 개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득금 파티 25,800원, 8,900원, 1,190원 이렇게 만약에 뭐 들어갔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솔직히 준소님이라면 어떤 거 먼저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상 이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너무 비싼데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많이 싸니까 이게 딱 봐도 겉보기에도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이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10팩에 8,900원?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등수에 위치해 있고 25,800원은 나한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건 너무 저렴한 거고, 이 중간 거 먼저 이제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1등의 얘기, 만약에 지금은 이 제품 같은 경우 저는 1등에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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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약에 적당한 가격대인데 이건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오히려 저는 이 득금 파티 이 제품을 아래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가격대가 착한 것들에서 유탈이 되신 분들은 애초에 거기서부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퀄리티가 좀 중요한 걸 원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도 퀄리티랑 가격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입장에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 등수를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제품은 지금 광고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성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좀 더 성과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꼬꼬빌이라는 이 업체가 지금 이 등수에 맞게끔 잘하고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확장 소재를 넣으면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단가가 높은 제품은 위로 올려야 된다, 단가가 낮은 제품은 아래로 내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제품과 등수 대비에 효율적으로 있을 곳이 있어야지 로아스도 올라가고, 아니면 제품이 너무 낮은데도 계속 끝까지 위로 올리면은 로아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매 의도가 명확한 롱테일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등만 유지해도 충분히 효율을 낼 수도 있지만, 무조건 상단 노출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객단가 대비 좀 적정 입찰가를 산출하고 좀 효율을 구간을 나눠서 운영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검색 광고 이 내에서는 누가 좀 1등을 차지했는가라는 메시지보다는 내 제품이 얼마나 노출될 때 가장 효율이 좋은가를 좀 판단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광고형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특히 닭가슴살은 워낙 식품업종은 제품 비교가 엄청 많아서 좀 이탈될 확률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안마기, 마사지기 이런 것들은 사실 제품이 다들 체험해 볼 수도 없고 많이 접해보지도 않다 보니까 사실 그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73,000원, 73,000원 지금 광고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83만 원으로 바로 일단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물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업체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도 당연하게 되지만 오히려 저는 아래 분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은 제품을 볼 때 특히나 이런 처음 접하는 제품들은 리뷰수 찜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리뷰수가 3.9만, 3,600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리뷰수 5회, 15회밖에 없는데 89만 원이에요. 들어가고 이탈될 확률도 있고 만약에 브랜딩 파워가 없었다면 여기 제품들은 그렇게 효율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름으로. 그쵸. 근데 반대로 여기는 출시하자마자 3만 대 판매 그리고 이제 멤버십 퍼 적립 저라면 여기 먼저 들어가서 이 제품을 좀 한 번 더 먼저 볼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많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근데 이게 물론 너무 빅키워드여서 이렇게 잡힌 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 목 어깨 마사지기 이러면 이 제품 먼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품들을 좀 볼 때도 이 객단가나 이런 것들 경쟁사들을 좀 분석하고 등수를 나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검색 광고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매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게 이제 어려웠을 때 이제 저희 같은 대행사사 직원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광고 대행을 맡겨줘서 왜냐면 실무랑 이런 거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저희는 애초에 이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맨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사람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 그쵸. 그 다음에가 벌써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4개를 말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키워드나 광고 소재 접근성도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준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객의 단계가 맞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키워드 여기 보시면 보이다시피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예시로 들었는데요. 핸드폰을 사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검색을 해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대리점을 가서 바꾸지 않고 자급제라는 폰을 사용해서 쓰는데요. 저희가 자급제 폰만 또 검색을 할지 아니면 자급제 폰의 가격을 검색을 할지 혹은 뭐 최근에 새로 나온 휴대폰이 있었다면 그 휴대폰의 가격 이런 식으로 검색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구, 이미지, 영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의 적합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닭가슴살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까 저희가 닭가슴살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좀 더 상대방 소비자를 후킹할 수 있는 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이나 이미지 그리고 혹은 텍스트 문구 닭가슴살 그냥 닭가슴살보다는 뭐 3대 500이 먹는 닭가슴살 하면은 뭔가 3대 500이 먹는 닭가슴살은 뭔가 좀 더 단백질이 많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혹은 그 밑에 재미있는 문구 다이어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그럼 뭔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상대방에게 소비자에게 흥미를 뭔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구 그런 매력적인 문구를 얼마나 매력적인 이미지 영상을 잘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광고 성과라든지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보여주는 메시지가 고객의 언어와 감정에서 좀 잘 매칭이 되어야 성과가 잘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좀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한 번 더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저는 광고 성과가 좀 안 좋다 하고 부진의 원인이 좀 있다면 단순히 좀 소재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 순서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흐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은 제품을 먼저 광고를 한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점검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적합성을 잘 해서 구매 니즈하고 이런 거 여정들을 일치시켰는가, 거기에 이제 먼저 그런 걸 일치시켰다면은 내 검색 광고를 하고 있는 이 전략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올바른 등수에 넣어놨는지, 아니면은 우리 소재들의 이미지라든가 남들에게 없던 이미지가 있어서 좀 우리 제품이 특출나게 보이는 건지 이렇게 잘 설정을 해놨는가, 여기에서 검색 광고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만약에 검거를 했는데 트래킹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게 타겟팅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검색 광고 전략을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나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메시지 적합성이 이런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들에게, 소비자에게 이 소구점을 잘 맞춰서 진행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이러한 여정들을 다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과계에서는 이게 꼭 광고비를, 더 많은 광고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진단과 구조적인 재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광고비를 꼭 많이 써서 해서 되는 게면, 물론 광고비를 많이 쓰면은 전보다 효율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만큼 보여지는 게 많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광고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성과가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써서 로아스가 300%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걸 제대로 한번 검진을 해보면 1000만 원을 써서 500%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1000%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광고를 꼭 많이 진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시적으로 지금 현재의 광고들을 점검하고 올바른 진단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되새겨 봐야 되고요. 이런 구조적인 개선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고 있는지, 저희는 퍼포먼스 마케터다 보니까 이게 400%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성과는 계속 600% 올려야 되고 또 1000% 올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바른 진단하고 구조적인 개선을 좀 하고 있는지 광고주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 있는 것만은 사실 대표적인 예시고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좀 일시적으로 알려드린 거지만, 여기 이제 저희한테 실제적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남겨주시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광고를 잘 진단을 하고 현재 광고를 어떻게 컨설팅 해드릴지, 마케팅 방향성을 이렇게 하면 되드릴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위에 있는 이런 번호들이나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방송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저희 이제 광고 대행사로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연락 주시면. 네, 그래서 뭐 지금 모이는 분들이 없어서 원래 질문이나 이런 것들 댓글이나 남기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러는데, 오늘은 마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 정태하 마케터였고요. 홍준서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